네, 취업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. 네, 월요일 2부 시간에는요,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취업 119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분 그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아주 시원하게 잘 긁어주시는 분입니다. 네. 바로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요즘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채를 진행하고 있죠? 예, 이제 SK, 뭐 CJ, GS, LS, SK, 뭐 두산, 아까도 두산 관련해갖고 알려주셨는데요. 네네.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류 전형이 마감되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예,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이제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. 오늘도 좀 유용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취업 119 오늘의 궁금증 함께 보시죠. 네. 네, 인턴 사원에서 정규직이 되려면이 오늘의 애로사항입니다. 이 네. 문제를 이제 좀 풀어봐야 될 텐데요. 네, 최근에 네. 그 기업들이 인턴을 사용하는 그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거는 많은 구직자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질문이거든요. 네,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일단 인턴은 지금 재학 중인 그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그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. 네. 또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도 이 인턴에 많이 그 채용이 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인턴의 종류를 좀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인턴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지만 맞아요. 네. 사실은 인턴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수습사원하고 조금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. 일단 다릅니다. 또 역시 또 우리 그 재권 씨가 영문과 출신이니까 조금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데. 그러네요. 예, 인턴이 인턴. 영어네요. 네, 그렇죠. 예.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저 유턴은 잘 아는데 네. 인턴은 그래도 그런 건 잘 모르겠네. 아, 네네. 예. 일단 보통 의미를 찾아보면은 네. 이제 수습사원하고는 좀 멉니다. 이제 교육 실습생 이런 뜻인데요. 일단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인턴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지원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어디 그 취업을 해가지고 한 달, 두 달 정도 그냥 이렇게 일을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경우는 근데 저희가 수습사원이라고 하지 인턴 사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예. 이런 내용이 좀 달라요.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제 취업 컨설팅 하고 있는 회원 그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일단 요번에 사트를 붙어갖고 제가 참 그 칭찬을 해줬는데 네. 토익이 955점이에요. 오, 그래서 제가 네. 인턴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턴은 인턴 아닌가요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이제 다들 이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인턴의 공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그 종류를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인턴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인턴은 네. 그럼 어디까지가 인턴이고 어디까지가 인턴입니까? 네. 한번 그 제가 좀 한 종류를 좀 이제 지원 대상하고 이제 종류를 좀 나눠왔습니다. 아, 예. 네. 일단 그 네 가지 그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재학생들이 그 지원할 수 있는 영역,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볼 수 있는 영역,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그 지원 자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그 지원 대상과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게 완전히 상이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업무가 그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. 일단 그 2, 3학년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 체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보통 그 인턴 사원을 하게 되고 이제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 같은 경우가 그냥 뭐 자리를 지킨다거나 뭐 심부름 이런 간단한 업무를 보통 주어집니다. 네.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일을 뭐 성과를 냈다 뭐 이런 건 좀 어렵고요. 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만 좀 보시고 좀 배운다면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4학년 1학기 때 그 아직 그 졸업 예정자가 아닌데 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예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출판사나 은행 또 이제 판매 점포 관리, 네. 뭐 주류 영업, 예.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재학생이나 또 4학년 1학기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휴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, 일단 업무를 좀 시킨 다음에 네. 이 업무를 통해 가지고 그 좀 업무를 좀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채가 진행될 때 좀 재입사를 좀 권유하는 이런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래요? 여기까지의 인턴들은 사실은 정규직으로 딱 전환될 가능성은 뭐 그런 거를 정말 딱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예. 네. 근데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좀 보장을 받는 그런 인턴들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요즘 이제 채용 공고에 따라 좀 다른데요. 네. 일단 그 4학년 2학기가 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턴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고려 이렇게 돼 있는 그 인턴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네. 예. 이제 일반 그 정규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발 방식을 보면은 그 정규직하고 거의
비슷합니다. 상당히 어렵게 선발을 하고요. 또 이제 실제로 또 그 공채를 본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의 네. 100% 떨어집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그 인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 업무를 좀 배우면서 이런 수습 기간 비슷하게 업무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일단 그 몇 개월 지켜보면서 근태가 좋고 또 의욕도 있어 보이고 또 업무에 좀 잘 맞다고 판단되면 이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규직 전환 고려를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종 면접이 보통 이제 인턴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무진 면접까지 본 다음에 업무에 투입을 해서 또 업무를 실제로 시켜보고 이제 나중에 그 근태와 업무했던 그런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임원진 분들께서 최종 면접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업무를 시켰을 때 뭐 조금 어리다 아니면 뭐 좀 학생 같다 이런 좀 뉘앙스가 있으면 다소 불리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동부그룹 계열이나 삼성 이런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. 아니 그 저 마지막에 미취업자 대상 정규직 그 전환 불가 인턴 있잖아요. 네. 예. 아니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데 왜 뽑는 겁니까? 네. 이제 바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규직 전환 불가 인턴인데요. 예. 네. 그 이제 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졸업하기 전과 졸업한 후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그 지원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. 저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공사 협회, 뭐 공기업, 예. 공공기관, 뭐 진흥회 이런 곳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인턴이고 보통 기간이 깁니다. 5개월 네. 이상 이렇게 보통 그 업무를 요구를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취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인턴을 하다가 취업이 되면은 즉시 관둘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좀 그 고용 지표 이런 통계 때문에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이제 그 인턴을 하시는 분들께서 요 업무를 하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일도 좀 적당히 하고 자기가 일하는 기관이나 이런 환경도 또 보면 가서 보면 좋아요 상당히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일하고 그냥 여기 인턴에서 오래 있겠다. 이런 그 구직자분들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좀 그 인턴이 되면은 실제로 그 정규직 취업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 인턴 업무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좀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인턴의 종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네. 그 의미가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카카오톡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근무평가 후 최종 면접 많이 어려운가요? 라고 해주셨어요. 네. 예,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이제 그냥 면접을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. 일단 그 몇 개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 다른 지원자들하고 어떤 그 할 얘기라던가 경험한 내용이라던가 스펙 이런 것들이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면접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요 근무 평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.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. 갑자기 그 인사만 하고 다니던 뭐 옆에 뭐 박 과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식사나 할까? 이래서 그냥 밥을 먹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면접이었어요. 네. 또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한두 달 일을 하면서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제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언제 이렇게 또 시험을 볼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요. 예, 지금도 누가 나 시험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준비하는 그렇다면, 마음으로. 예, 최종 면접에서 유의할 점 무엇입니까? 일단 그 최종 면접에 가면 꼭 이런 걸 물어봐요. 뭐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우리 회사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이런 아주 깊은 함정 같은 질문을 줍니다. 이때 이제 보통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누가 막 야근도 시키고 막 힘들게 했었어요. 거침없이 얘기합니다. 네. 이건 안 됐고요, 저건 안 됐고요.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막 개선 사항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하면 예. 이 친구는 입사한 다음에 불만을 많이 가질 그 사원이구나 이러고 네. 임원분들께서 안 좋아하십니다. 그렇기 네네.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100% 떨어집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배운 게 좀 더 아직 부족해서 입사를 해서 더 배우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? 네. 그래요. 자, 인턴 하는 동안 항상 이 행동과 이 말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네, 취업 119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인턴 경험이 없으면 취업 힘든가요? 라고 하셨어요. 네, 예. 인턴도 이제 저 스펙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제 인턴이 사회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스펙으로 그 굳어져 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.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일단 그 인턴이 스펙의 이제 필수 사항이다.
한 80%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무교동에 위치한 한 대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선발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고요. 그냥 네. 교수님께서 가봐라. 이렇게 해갖고 뭐 면접도 아닙니다. 그냥 짧게 면담하고 맞아요. 네, 2달 열심히 일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서에 뭐 인적성 검사, 면접 이렇게 좀 까다롭게 뽑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그 전에 재작년에 이제 대기업 뭐 포스코나 롯데에서 이렇게 그 인턴을 통해 갖고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공채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도 탈락이라고 하죠. 이제 드랍아웃하는 그 이런 그 직원들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. 이런 경험이 좀 이런 그 기업들에 좀 전파가 되면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경력이나 이제 뭐 공모전 이 정도 쓰는 게 이제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인턴 근무 경험했다 이런 곳이 이제 그 경력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인턴 경험을 중시하게 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. 예, 이제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점, 학교 요 정도만 보면 평가할 수 있었거든요.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뭐 몇 등, 몇 점 이거면 다 그냥 금방 나왔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근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이제 그 취업문이 상당히 좁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어떤 쪽에 이제 그 유행을 좀 타는 이런 스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최근 10년간 주요 스펙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최근까지 제가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. 그 요즘 구직자분들 뭐 이제 10년 동안 쭉 쌓여있는 거 이거 다 준비하는 겁니다. 예, 뭐 낯선 거는 없는데요. 아유. 이렇게 보시면은 네. 그 요런 그 2000년대 초부터 뭐 어학연수니 자격증이니 뭐 토익이니 예, 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인턴이니 이런 것들이 스펙이 됐는데 사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사람을 뽑을 때 몇 년 주기로 주요하게 이렇게 보는 것들이 조금씩 바뀝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이 위에서 봤던 거를 전부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. 네. 뭐 2000년대 초에 환율 상당히 비쌌었는데요. 이때 그냥 자비로 어학연수를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어학연수 갔다 오니까 취업이 잘 되더라. 이러면서 다들 가게 됐고요. 네. 네.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아니고 뭐 캐나다, 필리핀, 뭐 뉴질랜드 이런 부분들이 좀 소개되고 곽강을 받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학연수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뭐 다른 쪽 그 제3국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. 네. 네. 상은 씨는 혹시 그 어학연수 다녀오셨습니까? 아,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. 안 다녔어요? 네네. 어, 뭐 안 알겠습니다. 다녀와도 어학 점수가 많이 높게 나와서요. 예, 근데 그래요? 요즘에는 알겠습니다. 이 어학 점수가 이제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좀 덜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? 예, 뭐 네. 하도 많이 갔다 오니까 좀 덜 중요하고요. 네. 요즘은 그 어학연수보다는 이제 뭐 워킹홀리데이나 그런 뭐 무급 인턴 뭐 이런 것들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아, 네. 그래요. 자, 그래서 카톡을 좀 보겠습니다. 어떤 네. 질문들이 또 올라와 있나요? 네. 보시죠. 자격증이나 공모전 꼭 있어야 하나요? 어떻습니까? 예, 민들레 홀씨, 예,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, 네. 그 은행권에서 어떻게 알고, 네. 흔히 이제 예. 그 얘기하는 금융 3종 세트, 아니면 요즘 그 AFPK나 CFP를 먼저 따가지고 네. 그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, 예, 예. 사실 이런 자격증들 다 이제 입행하고 따는 자격증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취업하는데 뭐 좀 플러스 되는 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. 또 모스, 뭐 한자 자격증 이런 것들도 취업에 뭐 크게 나는 모스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됐어 이런 건 없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 개수만 늘리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. 또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. 예.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격증이 없는 전공들 이런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모전이 어떤 내 스펙 때문에 한다. 이런 거보다는 좀 친구들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좀 추억을 쌓겠다. 이런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. 역시 이제 저처럼 경력이 많은 사람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맞나요? 대세입니다. 네. 예, 요즘, 예, 대세인 건 대세예요, 그렇죠? 예, 네. 대세 맞습니다. 대세는 경력 인턴 맞고요. 또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은행 인턴을 만약에 했는데
뭐 GS 리테일 같은 회사에 지원하면 이거 경력 아니거든요. 차라리 편의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한 게 더 경력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정말 나중에 어떤 직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걸 먼저 고민하셔야지 단순하게 회사 이름만 보고 그 접근하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끝으로 인턴십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턴을 뽑는 회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예, 네. 정규직이 하는 일을 인턴을 여러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일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도제 개념으로 그냥 열심히 해라. 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. 또 이런 경험을 좀 하고 나서 좀 사회적 불만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이 좀 이런가? 이런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. 예, 또 대기업 취업 때문에 인턴을 한다.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내가 회사나 직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또 출퇴근이 실제로 아침에 일찍 그 멀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랑 좀 적합한지 좀 자기 자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인턴을 좀 해본다면 나중에 그 정규직이나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인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. 혹시 취업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. 저희 워크TV 아이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좀 자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